그래서 수업을 들은 그 1주차에 바로 이제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. 집에서 혼자 생각만 했다면 저는 또 미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과연 계약이 됐을까요? 너 진짜 하늘이 감동할 만큼 했냐? 처음 발리에서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. 결론만 보면 저는 해외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 거니까요. 근데 뭐 벌 수 있나요? 일단 움직여야죠.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해외에서 뭔가 바로 하는 게 어렵다면 국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죠. 숙소를 운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해외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아마 어려우니까요. 그래서 내 나와버린 이 한국에서 숙소 하나를 운영해 보면 되겠는데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해봤죠.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 에어비앤비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거였어요. 그 수업을 듣자마자 정규 강의를 곧바로 신청을 했고 실력 있는 대표님의 그 수업을 매주 오프라인 수업으로 들었었습니다. 그때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이 환경 설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였어요. 아마 집에서 혼자 생각만 했다면 저는 또 미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뭐 다른 재밌는 거에 또 빠져서 정신이 다른 데 이제 갔을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매주 오프라인으로 제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수업을 막 들으니까 막 가슴도 막 뜨거워지고 야 이거 좀 빨리 시작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. 그래서 수업을 들은 그 1주차에 바로 이제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. 여기서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저는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 이 작은 성취를 먼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든 한번 조그만 성과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조금씩 붙으니까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거는 민망할 정도로 되게 간단했어요. 일단 부동산과 소통해 보는 것 부터 하기로 했습니다.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저희 대학교 근처였어요.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접근하기 편했던 점이 있었죠. 좀 민망하지만 당시에 이제 친한 형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을 먼저 소개를 받고 그곳에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. 뭐 동네 분위기도 들어보고 궁금한 것도 허심탄회하게 제가 여쭤봤죠.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동산을 돌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. 이후로는 그냥 워크인으로 제가 걷다가 부동산들을 들어가서 뭐 인사도 나누고 매물도 물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몇몇 집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알아야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. 그런데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일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부동산 사장님한테 거절받지 않고 다가가려면 어떻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지, 그리고 집을 볼 때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지, 내가 이 매물로 결정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제로 배워가기 시작했어요. 실제로 내 돈 보증금이 몇 천만 원, 그리고 실제 투자금이 몇 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더 신중해지는 거 있죠. 이래서 아는 거랑 실제 해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2주 동안 매일 임장을 다녔어요. 그리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. 뭐 부동산 들어가면 무시, 하대도 막 당해보고 뭐 어린 청년이라고 좀 대충대충 알려주시는 것도 많았고 또 제가 괜찮은 매물을 찾아서 그걸 좀 고민하는 시간을 하루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가계약금을 넣고 그 매물을 가져가기도 했고요. 근데 지금 뭐 돌이켜보면 그분이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준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무튼 그때 깨달았죠. 아, 좋은 매물이 나오면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구나. 처음에는 뭐 부동산 들어가는 것부터 하나하나 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이 되고 그럼 데이터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,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라는 그런 기준들도 한두 개씩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. 그날도 아침 일찍 임장을 갔었는데 역시나 허탕이었죠. 그때 금요일 늦게까지 막 일을 해가지고 잠도 몇 시간 못 잔 상태였거든요. 진짜 피곤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갔던 토요일이었어요. 무튼 뭐 그렇게 계속 허탕만 치니까 이제 집에 복귀를 해야겠다. 근데 돌아가기 전에 저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. 너 진짜 하늘이 감동할 만큼 했냐?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냐? 대답은 아니요, 더 돌아다닐 수 있었죠. 그래서 조금 더 돌아다녀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서 만화 카페에 갔어요. 만화 카페에 가보시면 아세요, 여러분? 이렇게 나만의 그런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쪽잠을 잤죠. 그리고 다시 뭐 네이버 부동산이랑 당근 이렇게 보면서 임장 다닐 곳을 찾기 시작했죠. 근데 그때 톡방에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. 매물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. 마침 제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. 그래서 바로 가보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집을 보러 갔죠.
거기가 제가 봤던 에어비앤비 후보로 될 수 있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집이었습니다. 집 상태도 꽤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었죠. 물론 걱정되는 것도 있었어요. 보증금도 꽤 높고 월세도 상당히 높았었거든요. 그동안 제가 뭐 대단한 사업 분석을 한 게 아니라서 결정하기엔 좀 더 떨렸었죠. 다만 2주 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던 매물들, 그리고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,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들, 그리고 현장에서 아 이거 되겠다 라는 그런 직관 정도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완벽한지는 잘 모르겠고, 이거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는 큰 문제 될 일은 없겠는데, 그래서 말씀드렸죠. 계약하겠습니다. 그리고 과연 계약이 됐을까요?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죠.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. 건물주분과 전화를 했는데 아내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. 아휴.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눴었는데,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얼굴도 모르는 청년한테 숙박업을 허가해 준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 전화를 한 뒤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제부터는 하늘에 기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.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마음에 좀 걸렸어요. 진짜 여기서 그냥 끝인가?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했죠. 그리고 그때 다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. 아, 이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? 라고 스스로한테 물어봤죠. 저는 계약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? 고민했습니다. 그래서 집을 안 갔어요. 제가 살던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안 가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 대본을 쓴 다음에 카메라를 켰죠. 건물주분께 보내드릴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. 제가 어떤 사람인지, 왜 이 숙소를 계약해도 괜찮은지, 왜 문제가 없는지,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건지,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씀을 잘 드렸어요. 그리고 그 영상을 건물주분께 전달드려 달라고 부탁했죠. 거기까지 하고 나서야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귀여운데 막 흥분하고 막 긴장하고 기진맥진해였던 상태였거든요.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, 야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. 2주 동안 계속 매물 보러 다니고 매물 놓쳐보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니까요. 적어도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는 않았죠.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연락이 왔습니다. 계약하자고요. 진짜 기뻤죠.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에어비앤비 숙소였으니까요.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건물주분께서 이 계약을 허락해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제가 보내드린 영상이었습니다. 제가 보내드린 영상 보고 이 청년 궁금하다,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.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했습니다. 왜냐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래도 나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해 주시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. 근데 이 두 번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바로 그날 제가 오전에 들렸던 부동산이었어요. 제가 매물을 보고 나서 예의 있게 인사도 드리고 감사 문자도 남겼었거든요. 근데 그 모습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. 이 건물주분께서 아무래도 이 숙박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주변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셨나 봐요. 이 에어비앤비 괜찮냐?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좋게 얘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감사했죠. 보면은 항상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무튼 그래서 계약하러 가자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. 바로 돈이었습니다. 이게 무슨 문제냐면, 제가 당시에 이전에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을 받아야 이 보증금으로 새 숙소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즉 이전 집에서 돈이 나와야 새 숙소 집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거 이사 다녀보신 분들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근데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전 집주인분도 저한테 돈을 미리 주셔야 되고 새 숙소의 건물주분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됐어요. 이때부터 진짜 하늘에 기도했죠. 그리고 다행히도 운이 좋았습니다. 기존 집주인분께서도 일정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전달해 주셨고 새 숙소 건물주분께서도 보증금을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요. 와, 이거 먼저 계약하고 나서 몇 천만 원을 한 달 뒤에 받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. 지금 돌이켜보면 뭐라도 열심히 해보려는 젊은 친구를 주변 어르신분들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결국 첫 번째 숙소 계약서를 쓰게 됐죠. 자, 이렇게 계약서 쓰고 나서 끝인 줄 알았죠.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요. 저는 진짜 집의 인테리어나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었거든요. 제가 실제로 했던 말이 퀸 베드가 뭐지? 시트지는 뭐예요?
처음 들어보는데, 이런 말들이었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 빈 투룸을 어떻게 첫 번째 숙소로 만들고 세팅하고 운영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자세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One day you're warm, the next day you're cold. Got me second guessing what I already know.